안녕하십니까, 홍두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은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카카오가 세긴 셉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수가, 특히 코스피 지수가 자, 전일 종가보다도 더 떨어져서 시작해서 지난 10월 달에 최저점이었던 2901.51, 자, 이게 10월 12일 날 최저점이었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이 근처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면서 장중에는 반등이 이제 쭉 나와서 양봉으로 다행히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 전일보다는 더 떨어지는 이런 지금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 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오를 때는 안 오르고, 또 미국장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고, 국내 지수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종목들은 저점을 지지하면서 또 이러한 조정 시에 잘 버티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세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이제 이 전 저점까지 또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의 자리가 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이 카카오는 이 지난번 요 박스권 만들었던 자리요. 자, 보세요. 요 제가 줄을 딱 쳐놨는데 지금 가장 기준이 되는 이 캔들이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이 바로 누가 만든 캔들이냐? 요게 바로 이제 외국인이 만든 캔들이라고 이제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요 외국인이 만든 캔들의 이 저점, 이 저점이 얼마냐면은 21만 1,500원이에요. 자, 이 21만 1,500원을 오늘 떨어지더라도 이 21만 1,500원을 딱 지킵니다. 그리고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쭉 끌어올려서 결국은 종가가 다시 이 제자리로 갖다 놓게 됐다. 자, 그러면서 지난번에 잠깐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요 기준봉, 이걸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요 기준봉, 외국인이 만든 기준봉의 시가, 이 시가 부분은 계속해서 종가상 깨진 적이 없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떨어져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도 결국은 이 박스권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다. 자, 요것이 일단 카카오가 지금 하락장에서도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또 조정이 좀 나와서 저점 부분은 내려오니까 외국인이 싹 들어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팔았거든요. 매도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특히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전일에 이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항상 옵션 만기일 날 또는 옵션 만기일 전날 정도가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만기일인데 개파락 시작해서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다. 외국인들이 신경을 쓰면서 들어온 종목이 바로 카카오다. 그래서 카카오가 31만 주 정도가 들어와 주면서 다시 박스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지수가 좀 반등 나올 때가 됐어요. 그 전저점 부분까지 또 슬금슬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기술적으로라도 자, 다시 한번 또 3,000포인트 위로 반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 또 카카오가 한번 다시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이제 요 박스권까지 요 봐요. 위 박스권 요 상단 딱 여긴데 여기에 정확하게 지금 누가 와 있냐면은 61선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61선 요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61선을 자연스럽게 돌파를 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카카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 중심선 14만 원대 요 중심선 부근, 자, 여기까지의 일단 1차적인 또 반등을 더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중심선까지 올라온 다음에 또 중심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이제 횡보를 하고 지지를 받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한번 또 돌파하는 시도가 나중에 또 나오겠죠. 자, 그건 이제 일단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채비를 카카오는 계속해서 갖춰주고 있다.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현상이고, 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요번에는 좀 카카오보다는 약한 모습이 나와줬죠. 자, 지난번에 60일선을 딱 돌파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싹 들어와 줬는데 오늘 지수가 또 이 약세를 보이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자, 요 정고점 직전 정고점인데 요 정고점을 요날 60일선 돌파하고 나서 다음날 딱 넘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이 부분을 이제 넘지 못하면서 오늘은 또 약세를 보였다. 약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네이버는 괜찮습니다. 자, 물론 오늘 외국인의 이 매도, 또 기관의 매도가 좀 들어오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최근에 수급이 좋죠. 최근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자, 요만큼의 외국인이 쭉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 정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자, 60일선은 돌파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60일선 지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20일선하고 60일선하고 거의 다 왔다. 자, 20일선, 60일선이 이번 주 내일 정도면 이제 만나요. 예, 내일 정도면 만나고 다음 주 정도면은 주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40만 원대만 지지를 해주고 있어도 오늘 좀 21선 밑으로 조금 내렸죠. 하지만 요 정도 내린 것 갖고는 괜찮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또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한 1%, 1, 2% 정도의 캔들의 크기라면 21선, 61선은 무난하게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골든 크로스 나오면 40만 원대만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재차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40만 원대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42만 원, 요게 이제 참 보면은 정확하게 치면은 한호가 차이로 못 올라갔어요. 이때 41만 9,500원이에요, 고점이. 그리고 요 날의 고가는 41만 9천원이에요. 500원이, 한호가가 500원이거든요, 지금. 요 한호가 차이로 1호가. 그러니까 한 틱 차이로 정고점을 못 넘어가니까 다음 날도, 자, 다음 날 41만 9,500원을 넘어서 42만 원을 넘어가나 보자 했더니 못 넘어가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고점이 41만 9천원까지 딱 500원 차이. 이 500원이 한호가가 지금 얘는 500원이에요.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면은 빨리 못 가냐? 네이버가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쫙 이만큼 외국인이 전부 다 샀어요, 이때. 예, 제가 기억하죠. 외국인이 쭉 사면서 쭉 60일선, 여기 60일선이었거든요. 60일선 밑에 딱 깔아놓으니까 딱 떨어지더라도 짱짱하게 받아 올리면서 외국인이 쫙 끌어올렸는데, 플랫폼 규제 이러면서 그냥 느닷없이 이 악재가 나오니까 이 외국인들이 이때 많이 팔았어요. 뭐 외국인, 뭐 기관, 뭐 다 손절하고 던졌죠. 던지는 거를 이제 개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지금 물려갖고 지금 석 달째 지금 행보를 이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물린 개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여기만 올라오면 내가 팔아버려야겠다. 지금 이 생각 전부 다 한다니까요. 예, 그런 생각하는 개미들이 많겠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이거 봐요. 예, 어느 정도. 예, 지금 보면 자, 이 줄을 쭉 그어보면은 여기가 떨어질 때 고점, 그다음에 여기가 떨어질 때 저점.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이 생겼죠. 자, 색깔을 좀 칠해보면은 이만큼의 공간이 생겼어요. 이만큼의 공간이, 그러면 이 안에 이만큼 제가 이제 색칠을 쭉 해놓은 이 공간만큼은 얘가 물린 애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특히 어디서 많이 물렸냐? 여기가 많이 물린 자리야. 왜 여기가 많이 물린 자리일까요? 지난번에 61선 지지받고 딱 올랐던 요 자리. 자, 여기에서 여기 오면은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지지받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막 산 거예요. 그랬더니 플랫폼 규제 악재네. 이래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물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 물량이 지금 이 거래량 터진 물량의 대부분이 이때 많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기 이 거래량의 대부분이 여기 물량이 많다 이거예요. 이 전체 긴 장대 음봉 중에서도 특히 여기 물량이 많은 거예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딱 줄을 쫙 거봐요. 쫙 줄을 거니까 이 물량 소화시키려고 줄을 딱 거보니까 어때요? 딱 여기야. 딱 요 물량이 요 구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가다가 말고 또 가다가 말고 이러는 거예요. 딱 맞죠? 이해 가죠? 요 42만 원 요 박스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물량은 그나마 요 밑에 있는 물량보다는 좀 덜해. 물론 여기서도 물려 있긴 하지만
좀 덜하다. 그만큼 좀 이건 밑에만큼은 많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돌파하면 그나마 조금은 반등이 더 지금보다는 수월하다. 그래서 요 42만 원 요 박스권을 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바로 이것이 지지 저항의 원리예요. 주식은 지지 저항만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해도 반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지 저항이 뭐예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자리, 이런 게 바로 지지 저항의 아무 자리나 지지 저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줄거놓고선 지지 저항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돈이다 돈. 결국은 돈 싸움이잖아요. 파는 애하고 사는 애하고 이 싸움, 그 자리가 결국 중심선이 되고 이 자리가 파는 쪽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고 사는 쪽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이 돈의 균형, 여기서 돈 그러니까 좀 그런데 수급이라고 하죠. 수급. 그래서 매도 수급, 매수 수급 어느 쪽으로 세냐, 그게 바로 무너지면은 저항이 되는 거고 받치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는 그래서 지금 올라가려다가 야 세다 그랬다가 조금 쉬었다 갈게 딱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60일선 20일선 이제 조금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와요. 이렇게 딱 골든 크로스가 이쪽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추세 전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제가 이제 이 올라갈 때 박스권 그리고 올라갈 때부터 계속해서 이거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역시 못 넘어가니까, 즉 지지 저항의 원리에서 본다 그러면 이 저항인데, 그죠? 저항에 딱 요 저항대가 뭐가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똑같이 여기 중심선도 같은 가격대에 딱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서 야 이제 쬐끔만 넘으면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못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아까 네이버 보셨죠? 네이버가 딱 1호가를 못 넘어요. 1호가를. 그 500원. 여기 이제 한호가가 500원이니까 500원. 이 1호가를 못 넘어가지고선 또 가다가 주춤하는 것처럼 현대차도 이 직전 고점 여기를 넘어야지 추세가 전환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막 계속 떨어지더라도 다시 재차 3차 막 트라이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이 자리를 못 넘으니까 주가가 뚝 떨어지는 것이다.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못 넘어가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또 떨어졌어요. 그 지수의 영향이 또 있죠. 지금 최근에 지수가 3,000포인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 2,900으로 다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이 대형 종목들은 특히 또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이제 이 현대차는 제가 어제까지만 봐준다 그랬어요. 어제까지만 21선을 깨더라도 직전 저점 라인대를 안 깨고 있으니까 자, 요 라인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주거나 오늘 지수가 밀렸다고 하면은 하락 출발을 했지만 카카오처럼 양봉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마감을 해줬으면은 그나마 지킨다. 조금 더 반등의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전 저점 요 중요한 지지 라인을 뚝 깨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조금 약해요. 다시 이 중요한 선은 요 선을 다시 복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복귀를 하면 그나마 다시 한번 반등을 지켜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못 가면은 이제 또 한 몇 달 전, 2, 3개월 전에 지지부진했던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지금 또 걱정이 됩니다. 이 현대차 어쨌든 지금은 또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팔아요. 그나마 이제 물량을 많이 파는 건 아닌데 근데 참 보면 많이 파는 거는 아닌데 많이 안 팔아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그게 지금 참 상대적으로 좀 체력이 아직까지는 좀 비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마냥 뭐 다시 뭐 20만 원 깨고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얼른 선을 딱 거서 이 지지 저항의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20만 7천 원 정도 돼요. 20만 7천 원대를 빨리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해서 반등의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요. 기아도 지금 일단 지난번에 요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양봉으로 안착은 못하고 이제 장중 돌파만 했어요. 그래도 장중 돌파라도 한 게 어디냐? 그나마 참 기아의 실력은 그나마 좀 뛰어나다. 왜?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그랬는데 자, 오늘 좀 내렸어요. 그죠? 계속해서 좀 많이 또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보면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이제 매도가 나오죠. 전전일부터
조금씩 팔기 시작했어요. 예. 물론 또 이렇게 팔고 좀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다시 또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 83,000원에서 4,000원대를 유지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아는 많이 올랐어요. 저 20%나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올 때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까지도 한번 딱 터치를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외국인이 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팔아서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 지금 저점 부분까지 또 내려왔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인대가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중요한, 가장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 좀 떨어지더라도 종가상 어디를 보냐면 83,000원, 83,000원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 다시 또 이때 외국인이 또 들어와야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83,4천원대를 지지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요 직전 고점대들, 요런 88,000원대 고점대들을 다시 한번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역시 오늘도 외국인이 짱짱하게 들어와 주면서 2차전지 다시 요즘 또 에코프로 BM부터 해가지고 좀 살아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삼성 SDI도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꼬리 달고 올려버리고, 개파락해서 시작하면 또 양봉으로 끌어올려버리고, 이런 모습은 멋집니다. 자꾸 누군가가 이제 이 대외적인 현상, 그러니까 지수라든지 글로벌 뭐 미국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떨어지기만 떨어지면 외국인이 싹 올려요. 아, 이래야지. 그렇죠? 아니, 대외적인 변수로 해서 떨어졌지 얘가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또 우리나라 대웅 주식은 어때요? 미국장 오르면 안 올라. 미국장 떨어지면은 더 떨어져. 진짜 막 저질 체력이야, 저질 체력.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강한 놈들은 이런 식으로 강합니다. 왜? 외국인들이 딱 봐도 야, 얘는 괜찮거든. 그러면 그 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은 기관에서 컨트롤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대형 종목 있죠. 지금 시가총액 10등 안에 드는 애들, 이런 애들은 외국인이 안 내면은 컨트롤을 못 해요. 자금이, 국내 자금은 안 돼요. 전부 이제 외국계 자본은 뭐 돈이 진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자금을 갖다가 항상 뒤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장사할 때도 뒷돈 많은 놈이 이긴다고. 장사 안 돼 가지고선 하는데 같이 장사 안 되다가도 뒷돈 많은 놈은 가게가 지가게야. 월세 나갈 게 없어. 아, 이러면은 뭐 버텨. 그럼 결국 또 경기가 순환이 돼서 또 좋은 때가 오면 나는, 다른 집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그 동네 가게가 자기 하나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먹고 살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뒷돈 많은 놈, 그 놈이 누구야?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수급을 대형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주 할 때 외국인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그 상관없는 거, 예를 들어서 좀 중소형주들, 그거는 상관없어요, 외국인하고. 왜냐면 외국인 그런 거 안 해. 돈 많이 들어. 외국인이 거기다 돈 집어넣었다가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외국인이 그런 종목. 돈 집어넣었다가 뺄 때가 문제야. 뺄 때 주가가 금방 오르는데 뺄라 그랬더니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던지면은 하한가 가게 생겼어. 그러면은 팔지를 못하니까 애당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막 50조 뭐 몇십 조, 10조 이상 되는, 몇십 조씩 되는 이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지들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던지거든. 그래서 시가총액 큰 거는 외국인들이 컨트롤한다. 기관은 외국인들 싹 보고 있다가 외국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고, 개인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외국인과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안 따라하게 돼. 반대로 가. 그게 개인이에요. 왜냐? 봐요. 삼성 SDI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개인들은 어때요? 주회장장 팔잖아요. 다 파란색이잖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쭉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인은 주회장창 빨간색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올라요. 그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이런 걸 몰라요. 공부를 안 하면.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해서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부터 외국인이 팔아가지고 쭉쭉쭉쭉 떨어진다고 한들 외국인이 손해일까요? 안 손해일까요? 안 손해예요. 얘네들은 저 밑에부터 사가지고 계속 지금 다 계속 사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물량을 많이 잡고 있다가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꽤 떨어져요. 왜? 꽤 떨어져도 외국인은 손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예요? 차트를 보고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한 다음에 고점에서 이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저거 팔면은 앞으로 많이 떨어질 텐데, 요런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딱 수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수급을 볼 줄 아는 거지. 이 색깔 들어온 것만 보고 많이 들어왔네. 들어왔으니까 들어가겠네. 그게 아니고 들어오는 동안에 많이 올렸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떨어뜨려도 외국인들은 손실이 안 난다고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잖아. 나는 고점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삼성 SDI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수급적인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차트와 수급을 비교해 가면서 고점과 저점 이런 것 등을 비교해 가면서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삼성 SDI는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면서 지금같이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도 떨어지면 끌어올리고 떨어지면 끌어올리면서 60일선 위로 안착되는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KB금융은 중심선, 역시 어때요? 제 중심선이 이게 참 대단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심선 부근 오니까 어때요? 또 지지를 이렇게 보이면서 오늘도 올라줬습니다. 상승 음봉이 나와줬고, 역시 요렇게 떨어질 때 봐요. 요렇게 떨어질 때 요 11월 초에는 이 외국인이 좀 팔았죠. 근데 또 최근에는 중심선까지 딱 오니까 이때부터 외국인이 또 사요. 외국인도 중심선을 안 와봐요. 그러니까 딱 중심선에서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준비를 해줬다.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KB금융 중심선 부근에서 지지를 계속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있다. 자, 그래서 KB금융도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는 조금 조정을 좀 더 받나 봐요. 지금 이 전저점 부근, 이 전저점 부근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가 주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반등이 좀 나온 듯 하다가 다시 좀 조정을 보여요. 하지만 이제 전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는 받고는 있는데 빨리 안 올라갑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등이 그나마 지금 나와주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금융은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일단 좀 막혀요. 요게 이제 지난번에 중심선 위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또 중심선을 살짝 깨느냐, 그 차이가 있었는데, 이 하나금융은 중심선을 깼어요. 깨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려 하니까 중심선이 또 저항이 돼서 갈래다가 또 못 가니까 이제 좀 내려가는데, 그래도 전 저점 부근 또 계속해서 추세가 아직까지는 상방이기 때문에, 자, 요번에는 전저점 지지하고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쌍바닥이 돼요. 그러면서 요 중심선을 다시 돌파해 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금융 지주는 조금 더 조정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전저점 지지하면서 또 추가적인 반등,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참, 이 5만 원대를 참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이 안간힘을 썼는데, 자, 역시 이제 지수가 무너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5만 원 밑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저점이었던 49,000원까지 이제 다 내려왔어요. 자, 이 모습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이 49,000원대를 계속 이제 이 지지를 해주고선 양봉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다시 나와주면서 버티면서 올라가 줬는데, 오늘은 49,000원도 사실 깼어요. 장중에 한번 깬 적이 있으면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자, 그리고 수급도 딱 보면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외국인도 참 이런 지지 저항 다 알아요. 외국인들이 뭐 모르겠어요.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요렇게 딱 들어와 주고 있다가 5만 원대 계속 지지를 할 때는 들어와 줬어. 들어오면서 그래, 이제 5만 원을 지지를 해보자 하고 있다가 5만 원을 딱 깨니까 어떻게 해요? 싹 팔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5만 원이 깨졌고, 자, 그다음부터 오늘은 또 49,000원도 깨졌고, 자, 이러면서 외국인이 집어 던지니까 기관도, 현대건설은 기관에서 또 많이 이제 좀 들어와줬던 종목이었죠.
이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돼요. 얘는 이제 이 건설주 중에서는 그나마 대장격인데 5조 4천억, 5조 4천억 정도 돼. 그러니까 1조가 넘어가면은 일단은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5조 4천억. 그 10조가 넘는 애들이 이제 초대형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은 또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많이 좀 이 컨트롤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기관에서 냅다 팝니다. 96,000조. 기관에서 오늘 금융투자, 투신 이런 데서 쫙 팔아 제끼면서 49,000원을 깨줬다. 자, 내일이라도 코스피 지수의 반등이 좀 다시 3,000포인트 위로 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자, 현대건설 어쨌든 지금은 조금 이 외국인의 수급이 또 기관까지 가세를 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이 수단이에요. 일단 49,000원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선 반등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요 240선이 지금 짱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240선 짱짱하게 올라가는데 241선의 지지에 대한 또 이 실력은 좀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241선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전저점입니다. 지난 8월 달 확 떨어지면서 이 떨어질 때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계속 매수했어요. 이때 떨어질 때 매집해가지고 끌어올릴 때 팔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 현대건설이 여기서 이제 쭉 떨어질 때 지금은 근데 외국인이 여기서 팔아요. 이게 문제야. 이 깨지고 나서 이제 전저점 49,000원 깨지고 나서 이 241선이 있는 한 47,000원 정도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시 끌어올려 주면은 오히려 상승이 더 잘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왜냐면 외국인들도 지네가 산 가격이 있으니까 최소한 여기는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241선 47,000원대 47,000원대를 어떻게 하든지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주고, 자, 전저점 이 49,000 5만 원을 빨리 좀 다시 복귀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참 징글징글해요.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어요. 이 구간에서 지금 11월 초에 쭉 들어와 주면서, 자, 이제 한번 좀 박스권 돌파해서 반등을 해보자라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차에 지수가 무너지니까 깨지면 던진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정확해요. 이 지지 저항을 딱 해놓고 이거 깨지면은 뒤도 안 들어보고 던져요. 왜? 사람 손으로 하려 그러면 감정이 섞여가지고 못하는데 컴퓨터로 해버려요. 컴퓨터로 여기 깨지면은 다 손절이야 이렇게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쭉 들어왔던 애들이 지금 봐요. 여기 쭉 들어왔죠.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게 딱 깨지니까 어때요? 어제 대량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매도가 나오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이틀 동안 쌍끌이 매도가 나와주면서 12만 원을 다 깼다. 12만 원 깨지면 던져라 이제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나 봐요. 입력한 대로 이 컴퓨터가 하다 보니까 그냥 딱 깨지니까 싹 집어 던졌어요. 하지만 항상 보면은 이렇게 깨는 지지가 나와요. 깨는 지지. 깼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12만 원 위로 복귀를 했을 때, 깨는 지지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반등세가 셉니다. 이제 LG전자한테 바랄 것은, 이제 깼으니까 또 물량도 어느 정도 털어냈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던졌으니까 다시 12만 원대로 빨리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빨리 복귀를 해서 다시 한번 12만 원대 안착을 해주는 것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틀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LG전자 하루라도 빨리 12만 원대로 복귀를 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매도세를 갖다가 좀 더 유지를 하든지, 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장이 진짜 일희일비합니다. 하루는 조금 올라서 다시 한번 살았다 그랬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네.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은 좀 올라져요. 아유, 다행이네.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찌질찌질한 장이 지금 연속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강하게 버티는 종목은 지수가 또 계속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항상 보면 또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더 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중에서 또 어떤 놈이 세구나 또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힘들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장이 어려울 때 좀 갖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문자에 종목명 또 매수가 비중 사연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주간 증시 일정 또 준비를 해서 또 발표를 합니다. 자, 주간 증시 일정표도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 증시 일정표 또 다음 주에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지 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에 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고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